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2월 1일 설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아침에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대체 설날 아침에 뭐 하냐고 저를 핀잔을 주던데 나보고 약간 미쳤다는 듯이 주식에 그렇게 보던데 그냥 집에서 노느니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 이렇게 보고 너무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서 또 새해 첫날 여러분들에게 주식으로 인사드리는 것도 좋은 일일 거다. 좋은 기운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간단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민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호랑이의 기운처럼 저는 흑호랑이인데 검은 호랑이인데 이 기운이 정말 예사롭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기운이 센 면도 있는데 이걸 잘 이용한다면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어두운 시기를 보냈죠. 네, 제가 엽기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은 제가 반대로 엽기적인 상승 시장이다 이렇게 썼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엽기적이라는 말에 되게 웃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오늘 하루 시장, 미국 시장 움직임을 봅시다.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치고 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좋아서 조정을 좀 받는구나 했더니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큰 상승, 특히 나스닥이 3.41%나 상승하면서 큰 흐름을 보였죠. 상승 흐름을 보였죠. 14,239에 끝났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금요일, 월요일 미국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상승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제 나름대로 첫째 바닥 심리가 작용을 했다.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바닥 심리가 작용했다. 이 정도면 바닥이지 않겠나 하는 심리적인 그런 요인. 미국 나스닥도 14,000 정도면 바닥으로 보는 시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어서 있는데 애플이 지난주에 증명을 해줬죠. 실적이 생각보다도 나쁘지 않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70%가 실적이죠. 그렇죠? 미래 실적, 현재 실적, 과거 실적이 엮여서 오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적에 있어서 페이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그다음 아마존, 애플이 발표가 아마존 이런 데들 실적이 남아 있는데 이들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실적이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것은 여기에 바닥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지방 연은 총재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 점진적이야 한다. 샌프란스 연은 총재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막 급하게 50bp나 이렇게 올리는 상황은 아니다. 이게 FOMC 해부위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컨센서스였던 거죠. 이걸 이제 시장에 서로 이제 알리는 거죠. 또 작업을 하는 거죠. 네, 파웰이 올릴 수도 있다. 여러 번 올릴 수도 있다. 매달 올릴 수도 있다. 뭐 그게 50bp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연은 총재들이 마사지 작업에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 또 애틀란트 연은 총재도 50bp 인상 같은 것은 아니다. 25bp씩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뒤통수 때리는 게 있는 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장이 급락을 했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측하는 대로 이 예측하는 대로가 이 마켓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스터 마켓은 예측하는 대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클리어하고 프로세스가 있다면 금리를 얼마를 올리든지 시장에서 예측하는 대로만 된다면 주식시장은 폭락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자료 등에서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공급 문제, 사슬 문제가 이제 오미크론이 위 코로나로 가면서 오미크론이 2월 중순에 꺾일 수 있다는 가정이 나오면서 이제 위 코로나주들이 올리기 시작하죠. 가장 큰 문제가 임금 상승률이었는데 미국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하락 조짐을 보인다는 그런 분석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에 1.4였는데 다음에 4분기는 1.2%로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꺾이고 있다. 그러면 가장 고민을 했던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다 살짝 꺾여서 내려오는 이 순간이 주가가 폭발할 수 있는 주가가 상승해서 폭발은 이렇게 많이 꺾인 다음에 사면 안 되죠. 항상 턴할 때
이 가속도, 우리 미분 같은 것도 그런 걸, 그 지점에서의 가속도 이런 것들 말하는데,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쪽에서 주가가 많이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는데,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살짝 꺾인다는 소식만 들리고, 그러한 강남 3월에 그 제비들이 먼저 와서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순간이 가장 희망적이고 좋은 거죠. 지금이 이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오늘 미국 시장 폭발적인 상승 원인을 이렇게 5가지로 한번 봤습니다. 미국의 주요 증시 뉴스 한번 봅시다. 골만삭스가 최근 조정은 매수 기회다. 약세장 가능성은 낮다. 그렇죠? 미국의 1월 시카고 PMI 지수가 65.1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경제 전망이 나빴다, 좋았다, 막 이렇게 섞이는데 PMI 지수는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4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0.3% 상승,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죠. 이러면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 글로벌 증시가 다 박살났는데 오히려 유럽 증시는 강하게 버티는 거죠. 특히 FTSE 100, 런던 같은 영국 지수들이 강하게 버티는 것은 걔들이 이 코로나 이미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로 바닥을 지키고 상승으로 이끄는 포인트인데, 예, 유럽이 4분기에 GDP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이 움직이지 않는 유로존이 증시가 경제가 GDP가 올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러면 상승 탄력이 좋은 아시아나 이런 국가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가 급한 금리 인상에 주식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철진한 이야기죠. 네. 그다음에 헤지펀드 엘리엇과 비스타가 130억 달러의 시트릭스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여기서 또 제가 봤던 좋은 소식은 소니가 미 게임 개발업자 번지를 36억 달러 인수를 했다는 거죠. 번지가 슈팅 게임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데스티니, 헤일러 이런 것들 슈팅 게임인데 이런 것들을 사서 뭔가를 하려면 저는 P2E를 할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 슈팅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P2E 하기 굉장히 좋아요.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점수 따면서 올라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게임주들은 장이 열리면 굉장히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쉐브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렸다. CS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다는데 어제 테슬라가 뒤에도 약간 10% 넘게 상승을 했죠. 저는 테슬라가 시대정신인데 이 시대정신이 꺾였다, 상처가 났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테슬라는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질 뿐이지 이렇게 시장을 과거처럼 끌고 올라가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박스권에서 놓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봄 되면 하고 싶은 게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뭔가 전기차 이후에 테슬라가 이끌어온 최근 4, 5년의 이 시대 정신이 끝났다고 저는 본 거죠. 그렇다고 끝났다고 해서 이러한 관련주가 갑자기 대폭락을 하거나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카페 친구들이나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럼 팔아야 됩니까를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면 과거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끌어갈 그러한 이제 시대 정신은 테슬라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 미국 주요 주식 기업들의 주식 주가 움직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2.61% 상승해서 174.78달러. 네, 애플이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3.02% 하락해서 52.69. 이 화이자가 하락했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죠. 네, 테슬라는 10.68% 상승해서 900달러를 탈환을 했습니다. 리비안도 15%나 올라갔죠. 65.74달러. 루시드도 8.25% 상승해서 29.39달러. 네, 저의 가장 최애 종목 중에 하나였던 너블록스는 13.20%나 상승했네요. 65.86달러. 길게 보면은 매수 영역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메타 페이스북은 313.26달러, 3.83% 상승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44%나 상승했는데 16개 종목 지수로 이루어졌는데 3,483.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7.21% 상승해서 244.86달러. AMD도 8.56% 상승해서 114.25달러. 네, 100달러가 꺼질 수도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치고는 올라오네요. 연속성이 중요한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만의 TSMC 4.28% 상승해서 122.64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8%, 82.27.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는 그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런 장에서 3% 정도는 한 5, 6%씩 치고 올라야 되는데, 네, 그런 뭔가 메모리, 특히 메모리 쪽에서는 여전히 프라이스에 뭔가 문제는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1.58% 상승해서 38,516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 한번 봅시다. 1206원. 네. 1200원대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의 역작용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는 모습이 지속되는데, 1200원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튼튼한 무역 구조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1200원 좀 과한 것 같아요. 다시 좀 내려와야 되는데, 적절하게 118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WTI는 0.1% 상승 88.78달러. 그렇죠? 네. 그래서 거의 90달러 육박을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가 꺾이느냐, 아니면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하면은 다시 100달러를 향해서 갈 확률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이런 면들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 WTI가 좀 안정을 찾아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 채권 수익률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0년짜리는 2.11%, 네, 10년짜리는 1.78, 2년짜리는 1.18, 네, 30년짜리가 1bp 정도 상승을 했는데 크게 상승은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2년하고 10년짜리 스프레드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이야기합시다. 이 스프레드가 이렇게 넓혀진다는 것은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는 오른다는 거잖아요. 단기 금리는 미국의 FOMC의 금융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 장기 금리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프레드 차이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이 약간 더 내려온다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지 않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붙는 케이스인데 이럴 때는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경제가 침체하나 최악의 케이스죠. 이게 과거에 한번 2018년에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박살이 났는데 이 두려움이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가 침체했을 때는 장기금리가 내려오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면 이 스프레드 차이가 역전될 확률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왜 중요한지 그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악재는 시장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악재는 시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미 다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는 한 90% 넘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 이제는 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 아주 포지티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 네. 아마 올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가 열릴 것 같은데, 올림픽이 열린 이후에 2주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중국이 제로 그 코로나 정책을 좀 폐기를 하고 좀 도시들을 막았던 걸 열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활발하게 생산 활동도 일어나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너무 경기를 죽여놓으면 올 3월에 있을 전인대라는 이런 데 악영향이 있죠. 경기가 안 좋으면 항상 불만은 정부에게 가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2000년부터 긴축을 갔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오프닝은 반드시 도래할 것 같다. 네, 이러한 것들이 최근 미국 주식시장이라든 유럽 주식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죠. 관련주들이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반영될 때가 주가가 가장 많이 움직이죠. 막상 리오프닝을 할 때는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행, 항공 이런 쪽들 미리 좀 서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MSCI 편입, 선진국 지수 편입을 노리고 있는데 신정부가 들어오면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편입되면 2024년에 편입이 됩니다. 지금 바로 올해나 내년에 편입이 안 돼. 2년 정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리스트에 넣어놓고 보고 있다가 2년은 2024년부터 집어넣을 확률이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이제 MSCI 선진국 편입됐을 때 공매도를 또 풀어줘야 이 리스트 자격에 들어가는데 이미 80%는 풀려 있어요. 이제 중소형주들에 더 풀어주는 그 악재만 있는데 이건 충분히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MSCI 선진국에 편입을 하는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이 가시권에 왔을 때는 주가는 한 번 더 상승할 그런 확률인데 약 26조의 돈이 선진국에 편입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여론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거죠. 26점. 다 인플레이션의 네 번째 하락 가능성. 인플레이션도 이제 올라가도 지친 거죠. 꼭대기 다 친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의 문제일 뿐 병목 현상에는 공급 인플레이가 꺾이는 기세만 나타나도 장은 폭등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이 바로 그 순간 그 모멘텀으로 보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위코로나 정책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보조금을 주지 않죠. 나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을 쓰기 힘들면서 나타나는 임금 상승 문제가 조금씩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꺾이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사람의 수를 막 줄이는 그러한 작업들, 전산화 작업들, IT 작업들, AI 작업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죠. 다음에 잘 견디는 기업 실적이다. 의외로 애플도 보여줬고 이번 주에 발표된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대로 실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추정액이 256조까지 올해 냈는데 235조에서 256조까지 상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코스피의 기업 실적이 하락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제가 12개인가의 전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자료를 보면 기업 실적이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막상 까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바닥을 지켜준다. 그렇죠? 주가는 실적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2600을 튼튼히 지켜주고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데드캣 바운스는 올라와서 274는 일단 올라오고 284는 2800을 찍고 내려오면서 기다가 2800, 2700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떤 기회에서 3000을 다시 탈환하는 그러한 전략. 저는 그래서 올 5월까지는 주식이 다시 그렇게까지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모든 악재가 미리 한 달에 다 한꺼번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견디는 자에게는 오히려 아주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있죠. 돈은 성마른 자에게서 인내하는 자에게로 옮겨지는 게 돈의 속성이다. 그렇죠? 네. 견디지 못하는 자에게서 견디는 자에게로 돈이 옮겨지는 게 속성이라는 거죠. 주식 시장에 가장 맞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카페 친구들에게 쓰구리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쓰구리고 있어라, 참고 있어라, 견뎌라. 이게 과연 해줄 수 있는 조언이냐?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쓰구리고 있고 포지션을 조금씩 다 채우고 있어야 반등할 때 좀 먹고 2800에서 올라왔을 때 좀 줄이고 이러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추천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유럽 주가가 빠지질 않아요. 가장 전쟁에 민감한 유럽 주가가 빠지지 않고 강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크라이나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크게 짓는 게는 절대 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해결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향후의 경기 반등 신호 사이클 여기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여는 총재들이 지방은행 총재들이 급하게 하지 않을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천천히 완화적으로 할 거야를 계속 시장에 이야기를 해준다면 시장은 나름대로 굳건하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테이퍼링도 이제 3월 뒤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직도 돈을 쪼이지도 않는데 너무 놀래 자빠진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면서 시작은 반등의 모멘텀을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안타깝고 뭐 이럴 때 우리가 휴장이라는 거죠. 네, 아쉽습니다. 정말 이 좋을 때 장이 열려서 한 3, 4%씩 막 치고 올라와야 더 탄력성이 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설날 아침에도 주식 방송하는 게 미친 일이지만 돈 벌어야죠. 우린 돈 벌어야죠. 그렇죠? 미치도록 주식하고 공부하고 열공해야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희 유료 카페, 저희 카페 회원들이 한 달에 2번 스터디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2월 19일하고 26일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여의도에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스터디 모임에 참석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문을 보내드릴게요. 네,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강사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이너스 나거나 똔똔 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우리 카페 유료 회원들에게 뭔가 공부하고자 하는 저의 그 생각을 반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시고. 또 우리 유튜브 친구분 중에서도 여의도니까 서울에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죠. 네. 원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문 보내드릴게요. 열공하셔야 됩니다. 네. 열공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올릴게요. 감사합니다.